남편과 사별한 62세 장모 김선영과 헬스 트레이너 38세 사위 정태훈. 금기를 넘은 사랑은 누군가의 조작과 여론의 칼날 속에서 흔들린다. 그들은 증거로 진실을 세우고 끝내 금기를 넘어선다. 사랑과 의심, 음모와 추리, 용서와 존중의 드라마. 이른 새벽 비가 실처럼 내린다. 유리창은 잔잔한 물결 무늬를 품고 오래 잠긴 집은 숨을 죽인다. 식탁 위 두 개의 접시 중 하나는 늘 비어 있었다. 선영은 60을 넘겼지만 풍만한 가슴선과 잘록한 허리, 매끈한 골반이 평형을 이루는 글래머러스하고 섹시미가 넘치는 여인. 정갈한 블라우스도 감추지 못하는 단정한 관능. 그러나 눈빛 깊숙이 자리한 외로움은 감출 수 없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선영은 아주 작은 소리로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아직 여자일까? 아니면 빈자리를 지키는 사람일까? 딸 민지가 이른 아침에 왔다. 민지가 명함을 내밀며 말한다. 엄마, 운동부터 시작해요.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려요. 선영은 딸의 권유로 사위가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트레이닝 센터에 등록한다. 트레이닝 센터 러닝머신 위에서 숨을 정돈하는 선영. 음악은 낮고 박동은 또렷하다. 그때 태운 트레이너가 다가온다. 호흡 길게, 등을 곱게, 허리는 제가 받칠게요. 그의 손이 허리선을 부드럽게 감싸 중심을 세운다. 스쿼트 최하점에서 골반 각도를 교정하고 벤치프레스에서는 팔꿈치를 받쳐준다. 이 심장이 빨라진다. 장모님인데 왜 이렇게 눈길이 가직 흔들리는 시선을 다 잡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낯선 파문이 번진다. 그 시각 트레이닝 센터 구석에 있는 지은 그녀는 20대 초반의 젊은 회원 휴대폰을 살짝 들어올린다. 휴대폰의 빛이 유리처럼 얇은 칼날이 되어 공기를 스친다. 어느 날 밤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선영은 현관문 렌즈로 누군가를 확인하고 문을 연다. 문 틈으로 빗줄기가 흘러든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술에 젖은 태훈의 음성은 낮고 체온은 높다. 선영은 태훈을 부축하여 거실 소파에 뉘었다. 젖은 셔츠 너머로 드러나는 단단한 몸매. 거칠게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거실 안을 덮인다. 선영은 담요를 덮어주다가 손끝을 멈춘다. 안 돼, 그는 사위야. 그러나 손바닥에 남은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조명을 낮추니 빗소리가 깊어진다. 침묵 사이로 심장 소리가 겹쳐진다. 상무님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늘 장모님만을 생각합니다. 선영은 사위가 나를 안쓰럽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태훈이가 덥석 선영의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장모님, 선영이를 끌어당긴다. 선영은 얼떨결에 그에게 안긴다. 선영은 태훈아 이러면 안 돼. 입술은 선을 긋지만 손은 그의 목덜미를 부른다. 망설이는 눈길이 가까워지고 입술이 아주 조심스레 머문다. 포옹은 가볍게 시작해 천천히 깊어진다. 둘은 순식간에 금기의 벽은 무너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서로의 숨이 맞물린다. 폴리던 단추가 바닥에 작은 소리를 남겼고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망설임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들은 두 개의 몸이 하나로 겹쳐진다. 급하지 않되 물러서지 않는 흐름이다. 태우는 거칠었고 선영의 중심을 꽉 채운다. 컸다. 커도 너무 컸다. 그 밖의 비는 금기의 경계 위를 오래 두드린다. 다음 날 아침 둘은 서먹해진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술이 많이 취해서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리고 괜찮아 태우는 차려놓은 북어국도 안 먹고
서둘러 집을 나선다. 그가 떠난 후에 아침에 침대에서 잠자는 태훈을 보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난다. 그가 나의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모습, 탄탄한 가슴과 복근, 그의 하체를 38살 남자의 완벽한 몸이 62세 과부의 침실에서 깨어나는 모습은 꿈같이 비현실적이다. 사위가 왜 나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을까요? 그가 당황하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그의 완전히 벌거벗은 몸이 드러난다. 그의 벌거벗은 몸을 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남편이 죽은 후 8년 이렇게 생생한 남성의 육체를 본 건 처음이다. 선영은 숨이 막힌다. 그는 헬스 트레이너답게 완벽하게 단련된 몸. 선영은 어지러워진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선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간 얼어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다음날 스트레칭 자세를 잡아주며 허리선을 정교하게 따라 손을 얹는 태운 선영의 실루엣은 기쁨과 관능이 공존해 주변 조명조차 한 톤 밝아지는 듯하다. 거울 뒤에서 지은의 스마트폰이 무심하게 번쩍인다. 그날 밤 선영의 집 앞 우편함 모서리에 손톱만한 피놀 카메라 스티커가 붙는다. 검은 우천 코트 자락이 어둠에 녹아든다. 그리고 곧 익명 커뮤니티의 제목 장모 사위썰 TMI 글은 빠르게 지워지지만 캡처는 더 빠르다. 링크가 죽으면 캡처가 살아난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편집자가 두 사람의 일상을 돌려내 새 문장을 만든다. 그날 밤 방 안조명은 어둡고 와인 먹은 음악은 느리다. 태훈아, 우리 이러면 안 돼. 민지가 알면 큰일이야. 제발 장모님, 민지하고는 이미 끝났어요. 저에게는 신경도 안 쓰고 밖으로만 나가요.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 않아요. 이젠 지쳤어요. 선영은 듣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 태훈은 적극적이었다. 입술이 겹쳐지고 태훈이 손이 선영의 몸을 꼼꼼히 탐색한다. 태훈이 손이 선영의 중심에 닿는다. 선영은 몸을 움찔하면서도 피하지 않는다. 태훈이 손이 선영의 중심에 오래 머문다. 선영은 몸이 허공으로 떠다니는 기분을 느낀다. 선영은 생각한다. 이 기분 얼마 만에 느껴보는 거야. 둘은 하나가 되었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와인 먹은 음악 소리를 잠재운다. 태우는 지칠 줄 모르고 몰두한다. 선영은 크루즈 타고 홍콩으로 여행 가고 있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선영은 휴대폰을 받을 여력이 없었다. 마침내 몸이 하나가 둘이 되었다. 선영은 태훈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너무 좋았어. 이 행복. 정말 오랜만이야. 태훈은 선영을 꼭 안아준다. 휴대폰에 진동이 여러 번 울린다. 모르는 전화번호다. 선영은 짜증났지만 전화를 받는다. 김 여사님, 헬스장에서 뵙던 지은이에요. 태훈 씨 지금 같이 있죠? 장인 재산 때문에 여사님께 접근한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그 대사 저한테도 했어요. 내일 증거 보여드릴게요. 방 안에는 냉기가 돈다. 태훈이 다급히 고개를 젓는다. 그러나 선영의 손은 그의 가슴 위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작은 조약돌이 물에 떨어지며 만든 원희방 안으로 퍼진다. 다음 날 카페 한켠 선이 묻는다. 증거 있어요. 지은이 미소를 억누르며 휴대폰을 내민다. 증거요 여보세요. 화면 속 사진에는 호텔 침대에서 태훈과 지은이 서로 사랑하는 장면이 보인다. 이어폰을 꽂아놨고 냉정한 남자 목소리가 흐른다. 그 아줌마 재산 때문에 접근해서 성공했어. 완전히 나에게 빠졌잖아. 이번 일이 잘 끝나면
하고 외국 가서 살자. 내가 금방 끝낼게. 테이블 위로 커피가 번지는 속도와 똑같이 선영의 믿음도 가장자리부터 젖어든다. 그날 저녁 민지의 외침, 엄마 회사 단톡에 사진 돌아, 나 못 견뎌 민지야. 그건 나 이혼할 거야. 다음 날 트레이닝 센터 매니저의 냉정한 통보 트레이너가 장모랑 고객들이 싫다네요. 복도 끝에서 지은의 입꼬리가 방칸 올라간다. 여론은 칼끝처럼 차갑고 빠르다. 나기는 합의보다 빠르게 박힌다. 방 안에서 담요에는 아직 샴푸 향이 10개 남았다. 선영은 담요를 끌어안고 눈을 감는다. 몸이 기억한 온기를 더듬는 손끝이 허공에서 허리를 찾듯 떨린다. 소리 없는 울음이 방을 천천히 채운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상처가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자리를 잡는다. 사랑은 쉬이 사라지지 않고 의심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 두 감정이 어긋난 리듬으로 방 안을 걸을 때 밤은 길어진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린다. 수척해진 태훈이 문 앞에 서 있다. 선영은 말없이 현관문을 연다. 변명이 아니라 해명입니다.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선영은 태훈이 말에 믿음을 잃는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형사들이 분주하다. 사진 이그십 후 데이터 불일치, 촬영된 렌즈 모델과 저장 정보가 맞지 않는다. 피사체 경계선에는 픽셀이 깨진 듯한 미세한 엘리어싱이 발견되고 시트 주름의 그림자는 광원 방향과 달라 합성 판정이 유력하다. 확대하면 피부톤 레이어가 이질적인 색 번짐을 보인다. 음성 스펙트로그램 포먼트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끊기고 구간별 룸톤과 노이즈 프로파일이 서로 다르다. 특정 구간에서는 원래 녹음 환경에서 나올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이 튀어오른다. 전문가의 결론, 보이스 클론으로 합성된 흔적이 명확하다. CCTV 화면에는 밤 21시 40분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우편함 앞에 미니 삼각대를 설치한다. 프레임별 보정으로 걸음걸이와 어깨 각도를 분석하니 지음과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순간적으로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까지 일치한다. 모바일 포렌식 지은의 휴대폰에는 포토샵, PSD 파일이 남아 있었고 보이스 합성 앱 실행 로그가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었다. 심지어 타임라인 연습 MP4라는 동영상 파일에는 작업 과정이 기록돼 있어 치밀한 준비 과정을 드러낸다. 네트워크 로그, 삭제된 메시지 복구 결과, 익명 커뮤니티 업로드, 흔적까지 연결된다. 발신 IP는 지은 자택 와이파이 형사가 수사 결과에 대하여 말한다. 정교하고 집요합니다. 일정과 동선을 다 꿰고 있네요.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조작의 발자국이 더 선명합니다. 잘 편집된 거짓은 잠시 진실처럼 보이지만 원본은 결국 빛을 만난다. 경찰청 조사실 지우는 입꼬리를 다물지 못한 채 말한다. 질투. 하지만 사실도 있잖아요. 형사가 대형 모니터에 증거를 분석한 영상을 띄운다. 오버레이가 켜진다. 합성 레이어가 하나씩 꺼지며 원본이 드러난다. 타형의 이음새가 화면 중앙에서 도려진다. 의 미소는 정확히 3초 늦게 꺼진다. 태희에게 묻는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당신 행복쯤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여자는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졌잖아요. 나 같은 시각 민지는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내 어머니 얘기 더 있어요. 사랑의 전선 뒤에는 늘 또 다른 전선이 숨어 있다. 가족 체면 두려움 선영의 집 거실 민지의 고백은 숨이 가쁘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익명으로 글 퍼뜨렸어. 사람들이 무서웠고
내 체면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어. 선영은 긴 숨을 고르고 말한다. 미움은 칼이야 휘두르면 결국 자기 살을 베어 민재는 결국 울음을 쏟고 태우는 한 걸음 뒤에서 낮게 말한다.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면 미안하다. 찍힌 실내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주워 붙이면 문장이 된다. 사과는 그 첫 문장이다. 의 추가 유포 정황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공개 사과문을 올린다. 사실 확인 없이 유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시에 경찰은 지은을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증거 라인업이 완벽해졌습니다. 감정 보고서가 결정타예요. 선영의 마음 한 구석에 잊혀진 봄 기운이 스며든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이고 사실은 바위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바위는 제자리에 남아 드러난다. 이웃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다. 60 넘은 여자가 사위랑 체면도 없네. 저 여자 사위랑 붙어 먹은 여자야. 태우는 장을 보며 선영의 손을 고쳐 잡는다. 우리가 멈추면 그때 끝나요. 둘은 일부요. 함께 걷는다. 한 블록, 또 한 블록. 처음엔 수근거림, 다음엔 침묵, 그 다음엔 시선 회피, 감정의 흐름은 동정에서 이해로 아주 미세하게 이동한다. 초승달이 뜬 밤 창가 선영은 빈 접시를 다시 꺼내 맞은편에 놓는다. 이제 둘이서 쓸 거야. 빈자리는 혼자라. 비어있던 자리에서 기다려 마련한 자리로 의미가 바뀐다. 현관이 닫히자 동시에 이름을 부른다. 태훈 씨, 누가 먼저도 없다. 같은 속도로 다가와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 오래 조용히 깊게 껴안는다. 손가락이 등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이마가 닿는다. 웃음과 한숨이 겹쳐 방 안에 온기가 퍼진다. 말로 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체온으로 정리된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숨을 베개처럼 의지한다. 창밖의 바람은 서랍 속 편지처럼 부드럽게 넘겨진다. 저녁 메인 뉴스 앵커 헬스 트레이너와 장모의 관계 조작된 증거로 파문 포렌식 결과가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픽 합성 레이어 분해 음성 포먼트 그래프 CCTV 타임라인 리포터 키자 씨 검찰 송치 가족 내 2차 유포 정황도 확인 식탁 앞 선영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는다. 태훈이 말한다. 이제 전국이 알았네요. 숨는 대신 함께 서요. 왜 그래? 도망치지 말자.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은 스스로를 용서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뉴스가 지나간 자리 여론은 아직 차갑다. 그러나 선영은 결심한다. 태훈아, 이제 내 꿈을 세우자. 내가 도울게. 남편이 남긴 재산 일부를 정리하고 둘은 도시 상권을 걸으며 빈 점포를 훑는다. 큰 창으로 햇살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3층 상가. 접근성 좋고 주차도 충분하다. 태훈의 눈이 반짝인다. 여기라면 회원들이 매일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선영의 미소가 단단해진다. 당신 이름 걸기에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만들자. 인테리어 미팅벽을 터 시야를 확장하고 바닥은 러버매트 상단은 라인 조명 거울이 붙고 철 프레임이 세워지면서 공간은 점점 꿈의 형태를 갖춘다. 기구 주문, 벤치, 프레스, 스커트랙, 스미스 머신, 러닝 머신, 케이블, 크로스 덤벨 세트 컨테이너가 도착한 날, 둘은 현장에서 박수를 함께 뜯는다. 금속의 은빛이 햇살에 반짝이고 윤화류와 새 고무의 냄새가 새로운 시작의 냄새로 섞인다. 태호는 설계 도면을 접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선영 씨, 이렇게까지 고맙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젓는다. 고마워하지 마. 나는 당신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걸 보고 싶어. 그게 나의 기쁨이야. 마침내 간판이 걸렸다. 태운 휘트니스 클럽 스위치를 올리자 간판이 환히 켜지고 유리 너머로 밤거리가 반짝인다. 태훈이 선영의 손을 꼭 잡는다. 선영 씨, 나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합니다. 선영은 눈을 맞추고 낮게 대답한다. 그래, 우리 둘 다 그날 밤 창틀로 달빛이 부드럽게 흘러든다. 선영 씨 존중과 연정이 함께 담긴 호칭 태우는 그녀의 손등, 손목, 어깨선에 천천히 입맞춘다. 풍만한 곡선이 이불 위로 부드럽게 드러난다. 급하지 않되 물러서지 않는 흐름, 숨이 나란히 놓여 파도처럼 겹치고 방은 긴 여운으로 가득 찬다. 창밖에 나뭇잎 그림자가 벽을 건너가며 리듬을 만든다. 그 리듬에 맞춰 오래도록 채운이 대화를 이어간다. 둘은 어렵게 이어진 사랑을 충전하기 위하여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넓은 바다 수평선은 연필선처럼 가늘고 바닷바람은 짭조름하다. 낮에는 파라솔 그늘 아래 서등을 맞대고 책을 읽고 저녁이면 데크에서 라이브 밴드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춘다. 선영 씨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요. 태훈 씨 이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아무도. 밤바다의 별빛이 물결 위로 흩어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진다. 금기는 벽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넘어선 하나의 다리였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사랑은 왜 의심과 함께 자라는지, 금기는 왜 사람을 가르지만 때로는 다리로 변하는지, 그리고 타인의 말이 왜 칼처럼 예리한지. 태우는 포렌식 보고서의 숫자와 그래프를 밤새 훑었다. 선영은 거실 시계를 멈춘 듯 바라보다 한자 한자 일기를 썼다. 창밖의 비는 간헐적으로 커튼을 두드렸고 새벽마다 냉장고 모터가 짧게 울렸다. 작은 생활음이 두 사람의 맥박과 간섭하며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다시 배웠고 오해가 돌아오면 같은 편에 서서 해명하는 법을 익혔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했지만 진실은 느리더라도 끝내 도착했다. 그때마다 둘은 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고 테이블에 빈 접시를 닦아 제자리에 놓았다. 새로운 하루가 오면 사랑은 또다시 현지형이 되었다. 썰준마가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쟁취하십시오. 용기와 희망으로 도전하는 자만이 사랑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곁에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물론 무료입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